네,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까지 봤습니다. 일부 인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외 기각입니다. 기각 판결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각 판결을 사정 판결이라고 한다. 사정 판결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정 판결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은 위치공. 그 요건은 위치공입니다. 위치공. 문자를 쓰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빠른 속도로 풀기 위한 거예요. 위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위법이다 이거예요. 처분이 위법하면은 무슨 판결이 나와야 돼요?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무슨 말이다? 이것은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위법하면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일 수도 있고 무효 사유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취소 사유됩니다. 취소 사유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사정 판결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이다? 처분의 효력 유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다.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처분 이후에 말이에요. 처분이 있었다. 그런데 처분 이후에 뭐가 나왔다? 사정 변경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정 변경이 무엇을 동반합니까? 공공복리를 동반한다. 공공복리,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죠.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를 동반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 공공복리는 무엇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정 판결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공공복리죠. 공공복리.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위법이면은 그걸 제거하고 사익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익이 매우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판결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정 판결은 바로 이익형량의 산물이다. 이익형량의 산물이다. 그래서 법원의 재량으로 사정 판결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재량권 행사는 언제나 무엇을 말한다고? 이익형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든 법원의 재량권 행사든 그것은 전부 다 이익형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익형량을. 이게 사정 판결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이제 심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심판을 보시게 되면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거, 얘는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분시 위법 판단 기준시입니다. 그런데 공공복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처분 시에는 없던 일이니까. 처분 시에는 없던 일이죠.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공공복리의 존재죠. 공공복리의 존재. 사정 변경이 있었고 그것이 공공복리를 동반했다라는 것의 주장과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피고한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을 하냐 이겁니다.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고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피고가 되시겠죠? 조만간 피고가 돼야죠? 네. 언제 될까?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이렇게 진급해가지고 거기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옛날과 좀 많이 다르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올라가시고 저랑 법정에서 만나시죠. 남노원고 저랑 싸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행정청이 사정판결 주장을 안 합니다. 얘가 왜 주장 안 해요?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려고 얘가 싸우겠지. 위법은 인정하는데 근데 그냥 기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구차한 주장을 안 해요. 구차한 주장 안 합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가.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사정 판결을 주장해 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한 거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각 좀 시켜달라고. 근데 그 지자체에 개발을 했어요. 도시개발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도시개발을 하면은 그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을 하면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죠. 그렇죠? 그 개발 들어온 업체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만큼의 처분이 있다 이거. 이만큼의 처분이 있는 요만큼이 위법이야. 요만큼이 위법이야. 요만큼이 위법인데 요게 재량이야. 재량이면 일부 취소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특정 가능성이 깨진다. 일부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안에 위법이 있긴 있었던 거야. 처분에 전체를 취소한다. 전체를 취소하는데 이 처분이 존재해야만 걔네들한테 개발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담금 부과에는 시효가 있거든. 시효가 있는데 이걸 다 취소시켜 버리고 나면은 그 시효가 지나버립니다. 지나버려. 그러면 그 지자체의 그 개발 비용을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자체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각 좀 시켜달라고, 사정 판결 좀 해달라고 한번 빌었어요. 빌었는데 안 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피고가 사정 판결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법원이 자기가 판단해봤는데 처분이 위법이야. 근데 딱 봐도 공공복리가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피고가 주장을 안 해. 일건 기록 현출, 요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는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죠? 주장이 없어. 주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승의 신비에서 배웠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에 따르게 되면 어때? 직권 탐지가 전혀 불가능하죠. 직권 탐지가 전혀 불가능하면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거기서 직권 탐지주의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권 탐지주의설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법원은 스스로 다 탐지해가지고 공공복리 얼쑤 하면서 사정 판결할 수 있게 했죠. 근데 거기서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명시적 주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만한 단서가 있으면 일건 기록 현출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사정 판결할 수도 있는 거죠. 판례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했죠. 변론주의 보충설.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가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냐? 여기서 제한적 긍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말은 뭘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비정상이지? 직권심리라는 것, 26조에 있는 직권심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다른 소송에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걸 우리만 인정을 하는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말은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죠. 위법한 것은 남김없이 제거한다. 그렇죠? 위법과 적법을 정확하게 가리고 위법한 것은 반드시 제거한다. 그게 26조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정 판결 28조는 뭐야? 28조는 위법한 것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 확보를 위한 직권 심리하고 적법을 후퇴시키고 있는 사정 판결은 무슨 관계라고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요. 물과 기름의 관계. 절대로 함께 병존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26조에서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했다고 하여 여기에서 제한적 긍정설을 취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학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판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말씀드린 대로 피고가 사정 판결 주장을 안 해요. 주장을 안 하면 28조의 사정 판결 법조가 뭐가 돼요? 사문화돼 버리는 거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려면 지들이 직권으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또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이 무효에서의 사정 판결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가능하겠는가? 무효확인 소송은 무엇을 소송의 목적물로 한다고? 무효인 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결론이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위치공의 취 보시게 되면 취는 뭐예요? 예, 취소 사유일 때. 취소 사유일 때. 즉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무효 사유는 뭐예요? 처분의 효력이 원래부터 없잖아.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거 공공복리 유지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근거가 되는 처분이 있어야 돼요.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정 판결했단 말은 뭐냐면 법원이 처분한 겁니다. 법원이 처분을 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뭐를 해버린 거야?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해버린 결과가 돼버리고 이래버리면 권력분립에 반할 수밖에 없죠. 예, 행정권을 사법부가 행사해버린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소송의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이러면 심화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송의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인데 취소 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까보니까 취소 사유일 수 있는 거잖아. 취소 사유일 땐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일 땐. 여기가 취소 소송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요건. 취소 사유잖아요. 취소 사유. 오케이. 예, 취소 사유일 때는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문제고. 그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방금 전에 한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과세, 과징금, 징계 다 적극적 처분이었죠. 다 적극적 처분이었죠. 방어 소송이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온 처분의 일부를 제거하는 일부 취소 가능성 논의를 했어요. 거부 처분에서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 처분에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14조에 부분공개 제도가 있어요. 부분공개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A하고 B라는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그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일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분리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맞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아까 과세할 때 뭐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부과하고 1,000만 원 부과하고 더하면 2,000 이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정보 공개 청구, B 정보 공개 청구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거부를 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A 공개 청구에 대해서 거부 1, B 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2, 두 개의 거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분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내가 전체 거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한 겁니다.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한 거예요. 거부 1 취송, 거부 2 취송을 병합한 거거든. 예, 그러면 각각의 소송이 그냥 하나의 절차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1소송에 대한 판결 따로, 2소송에 대한 판결 따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따로 갈 수도 있어요. 따로 갈 수도. 한 번에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병합돼 있으니까 한 번에 가자. 이렇게 하면 전부 판결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A 청구, B 청구가 병합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부분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각각 판결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잖아. 그냥 병합돼 있을 뿐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공개 청구에 대한 것은 취소 판결하고 2 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은 기각 판결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로 보면 일부 취소 판결인 겁니다. 전체로 보면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거부에서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장 유명한 판결은 뭐냐면 왼쪽 귀 오른쪽 귀 자르는 거예요. 왼쪽 귀 오른쪽 귀를 잘라요. 뭐냐면 특전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러 차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 특공무술 대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련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왼쪽 귀를 맞았어요. 왼쪽 귀를 맞았고 다쳤어. 다쳐가지고 의병 전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가사제대.
예, 의병 전역이란 말이 맞는 거죠. 예, 점심이 아니고 의병 전역을 했어. 의병 전역을 했는데 왼쪽 귀가 이제 아예 안 들려. 아예 안 들려서 뭘 한 거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얘가 왼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데 오른쪽 귀도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왼귀, 오른귀, 좌귀, 우귀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국가보훈처장은 오른쪽 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상 발생이라는 것이 직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비해당 결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얘가 이제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죠.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훈처장 말이 맞다. 근데 보훈처장은 틀렸다. 이거죠. 보훈처장 말대로 왼쪽 귀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귀는 안 갖추고 있어요. 그럴 땐 전부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땐 왼귀 받고 오른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제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왼쪽 귀는 취소한다. 오른쪽 귀는 기각한다. 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귀가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칼로 코를 중심을 잘라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우리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무슨 말? 보훈급여예요. 보훈급여. 등급이 달라져요. 등급이. 오른쪽 귀 포함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면 주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급여가 달라요. 급여 뭐예요? 과세랑 똑같이 돈 아닙니까? 돈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있어서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부에서도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다. 거부에서도 사정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부작위에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부작위 합헌 소송이 왜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요구 소송이어서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취소 소송도 거부는 안 돼라는 말을 했겠죠. 거부는 안 돼. 근데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렇죠? 사정 판결은 거부 처분 취소에서도 인정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의무행심판 있죠. 거기에도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의무행심판은 거부하고 부작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죠.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 재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됩니다. 의무이행 소송에 사정 판결이 있을까 없을까? 개정안에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부작위인데 얘는 왜 안 돼요? 이익형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위 여파 행송의 이유는 언제나 똑같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 절차적 심리라고 했잖아요. 절차적 심리. 얘는 실체적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체적 이익 형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이익 간에 형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끝.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뼈대만 잡고 있지요.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결의 효력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붓다와 제자 사이에 대화를 적은 금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판형을 만들어서 찍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왜? 세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불자, 판형, 세속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자가 기술이 좀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 판형을 만들어 세속을 교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뭐냐? 불자, 판형, 계속. 불은요, 불가쟁력입니다. 자는요, 자박력입니다. 판은요, 기판력입니다. 형은요, 형성력입니다. 세는요, 대세요입니다. 속은요, 기속력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 다 출제됩니다. 다 출제됩니다. 첫 번째 불부터 볼게요. 여러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며칠 안에 들어갑니까?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판결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며칠 안에 들어갑니까? 2주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상소라고 부른다고. 상소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만약에 1심 판결에 대해서 2주가 지났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까? 상소? 안 되죠.
2심 판결에 대해서 2주가 지났습니다. 상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고 또는 2심 판결이 확정이 되고 하는데 더 이상 그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힘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다른 이름이 뭐야? 형식적 확정력이죠.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형식적 확정력이죠? 왜 이름이 형식이야? 왜 형식이야?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확정됐다는 거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형식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형식적 권리라고 출제가 됐어요. 왜 형식적 권리? 그냥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놈 이러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놈.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소송의 주체는 3명이 있었죠. 소송의 주체. 네, 누구 있었어? 원고, 피고, 법원 이렇게 있었죠. 지금 나온 이 판결을 말입니다. 이 판결을 깰 수 있는 건 소송의 주체입니다. 소송의 주체 3명 모두 다 이 판결을 깰 수 있죠. 취소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누구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야? 원고 피고죠. 원고 피고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명이 남았죠. 누구 남았어요? 법원. 그죠? 법원이 그 판결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법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게 바로 자방력입니다. 불가변력. 스스로 묶인다.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스스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소송 주체 3명 다 어떻게 됐어요? 손발 다 묶였죠. 그렇죠? 아프겠죠. 근데 이 판결의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꾸면 돼요? 판을 바꾸면 되잖아요. 판을 바꾸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를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발 주자를 이기고 싶으면 게임의 룰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판을 바꾸면 됩니다. 네. 패스원한테 뭘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네. 판을 바꿔주고 싶은데, 네. 우선 당장의 게임의 룰이 뭔지를 모르겠어. 예, 야, 여긴 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큰일 났다. 사고쳐 조제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킁킁 거리니까 2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어. 첫 번째, 에어컨을 켜주겠다. 2번째, 김밥 어떡하지? 김밥을 안 가져왔어. 그죠? 그래도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어떡하죠? 끝나고 김밥 먹으러 갈까? 끝나고 김밥 먹으러 갈 사람. 네, 손? 저녁 안 먹어요? 사주면 먹어요? 알겠어요. 네. 끝나고 밥 먹읍시다. 빨리 끝냅시다. 끝! 나도 생각하니까 배고프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김밥을. 김이라도 가져올 걸. 여기서 같이 말기라도 말면 모르겠는데. 누구요? 소송의 주체가 손발이 다 묶였잖아. 묶였으면 다른 소송 한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용을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거기도 묶어야 됩니다. 거기도 묶는 게 바로 기판력입니다. 그러면 후소를 제기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면 그런 걸 우리가 후소라고 그래요. 후소. 알겠어요? 전소, 후소 이럽니다. 소변경 얘기할 때는 구소, 신소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 효력 얘기할 땐 전소, 후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후소를 제기하면 그럼 후소에도 뭐가 있어? 후소에도 소송 주체가 있겠죠. 후소에도 소송 당사자로서 원피고가 있고 법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판력은 판형, 기판력은 후소에 있는 소송 주체 3명 다 묶어버립니다.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소의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는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요. 후소의 법원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의 소송 절차는 1이죠. 후소는 지금 몇 번째 건지 말 안 했죠. 이건 n-1입니다. 1이 있고 n-1이 있으면 증명 끝났죠. 예,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아예 확정시켜버렸습니다. 끝. 이게 확정력입니다. 이 세 개가 확정력이야. 세 개가 확정력이고 밑에 있는 기판력이 바로 실질적 확정력입니다. 실질이라는 건 내용이 있다는 거야. 위에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불가정력이 발생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확정됐냐 이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확정됐냐. 예, 전 근처 잘 몰라서 여기 근처에 무슨 맛있는 집이 있는지 네,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가요? 예, 내용을 얘가 채워넣어요.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오면 무슨 내용으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거야? 위법하다.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오면 적법하다. 만약에 각하 판결이 나오면 없어요. 기판력. 예, 처분이 위법인지 판단해 본 적이 없는데 뭐가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사정 판결이 나오면 기각이니까 적법? 아니죠. 사정 판결 기각한다라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은 위법했다. 예, 형제는 용감했다. 이렇게 씁니다. 위법했다. 그리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미치기 때문에 사정 판결은 뭐라고? 위법하다. 라는 내용으로 미칩니다. 위법하다. 오케이. 이걸로 내용을 보충해 버립니다. 그래서 확정을 완성짓게 되고요. 확정이 됐으면 이제 이 친구가 뭐예요? 힘을 뽐내겠지. 예, 힘을 뽐내면서 여기저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바로 뭐냐? 예, 형성력, 대세요, 기속력입니다. 형성력 뭘 형성해? 법률관계,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힘이 바로 형성력이죠. 근데 이 형성력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형성효, 하나는 소급효. 형성효라는 것은 이 취소 판결이 예, 형성을 시켜요. 뭘? 처분 효력을. 뭐가 없어도 돼요. 취소 판결 나오고 행정청이 다시 취소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취소 처분을 할 것을 기다릴 것 없이 판결 그 자체로서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뭐라고 불러? 형성효. 근데 이거 원래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소급해서 제거당하게 된다. 소급효 합쳐요. 그래서 뭐예요? 행정처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힘이 바로 형성력입니다. 형성효는 뭐야?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당연하게 소급하여 제거당합니다. 그게 바로 형성력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력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인용 판결에만 있어요. 인용 판결. 인용 판결에만 있는데 그런데 형성력은 누구한테만 미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사람만 그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고 피고 둘한테만 인정이 됩니다. 둘한테만. 나 가보고 싶은 거 생겼어. 밥 먹자고 얘기하니까. 이 앞에 노량진 시장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다면서요. 그쵸?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계속 물어봤거든. 노량진 시장은 그 운명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밑에 물어봤더니 일부 잔존 세력이 있고 나머지는 투항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투항한 곳은 과연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궁금하잖아. 남의 싸움 너무 재밌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제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뭐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예, 승복을 하는 것은 누가? 원고 피고입니다. 원고 피고인데 대세요 29조 1항에 있죠. 29조 1항 소송상 제3자한테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대세요라고 했어요? 큰 힘 믿을 신 대신 증권 아니죠? 진대세 그죠? 진대세 큰대 힘세
그렇게 해서 형성력의 힘을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 키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대세효라고 했죠. 마지막 기속력입니다. 우리 행정소송에만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대세효하고 기속력입니다. 항상 스타는 맨 마지막에, 맨 뒤에 있는 두 친구인 거야. 위에 4명은 민사소송에도 있어요. 위에 4명은. 예. 따로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에는 그런 거 뭐 취급도 안 합니다. 예. 필요 없어요. 우리 29조 30조에서 딱 대세효 기속력만. 우리만 있는 거다. 딱 이러면 되는 거지. 기속력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뭐야?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3가지가 있어요. 야, 그거 위법이야. 취소한다. 알지? 취소했어. 취소했더니 행정청이 그래. 취소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럼 내가 다시 처분할게요. 바로 다음날 처분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협의의 수익 없어요. 이러면 협의의 수익 없다고요. 3년을 싸워가지고 겨우 이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처분 또 나오면 협의의 수익 없어요. 알겠어요? 협의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자살 시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생각을 해봐. 아니, 행정청이 나한테 국가가 빚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세금 걷자고 하면 또 뭐라 하고 그러니까 각계격파 때리자 그래갖고 전 국민한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1인당 5천만 원씩 과징금 이렇게 때려버렸어. 그럼 막 다 우후죽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다 이기겠지. 이기면 다음 날 아침에 야, 다시 송달해. 그 편지지 한 장이면 되잖아, 그치? 그죠? 물론 등기가 한 2, 3천 원 들겠지? 또 날려. 그럼 또 소송 제기잖아. 그게 또 한 3년 싸워? 또 한 3년 싸웠는데, 또 이겼어. 그럼 또 뭐해? 또 날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포기한다고요. 그쵸? 포기하죠. 그 과정에 사람들 다 자살하고, 그럼 뭐, 다 포기하기 시작하면, 야, 5천 받는단다, 야. 5억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반복금지 의무 없으면 이런 소송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째, 재처분 의무.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죠.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나오면 뭐 하냐고요? 수험생이 됐는데. 그죠? 수험생만큼 행복한 게 어딨어? 그러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시절이 수험생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잖아. 세상에 자기 스케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난 기계인 거잖아. 네. 저도 제가 수험생 때 제일 행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좋을 때죠. 그래서 이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실익이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합격증 줘야지. 그렇지? 합격증 줘야지. 네. 그래서 뭐야? 재처분 의무가 없으면 전부 협의의 수익 금결로 각합니다. 그 다음 원상회복 의무. 이건 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승용차. 나 세금 다 냈거든? 다 냈는데 나 뭐 세금 안 냈다고 내 차를 가져갔어요. 압류처분을 해갔어. 압류처분. 장난하나? 그리고 내가 딱 소송을 이겼다. 이겼더니 어이구 고생했네. 그러면 안 줘. 그럼 이 소송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돌려받으려고 한 거 돌려받으려고. 그쵸? 안 돌려주면 이 소송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협의의 수요가 없습니다. 기속력 없으면 다 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속력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주로 나오는 건 67페이지에는 기판 그리고 마지막에 기속 이겁니다. 예, 기판력입니다. 먼저 기판력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기판력은 후소에 미칩니다. 후소라고 했죠. 이름이 후소. 예, 나중에 제기하는 소송. 한 사건인데 나중에 제기하니까 후소야. 후소에 들어가는데 그 후소에서 말이에요. 법원한테는 전소하고 모순되는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는 뭐라고요? 다시 똑같은 소송 제기하면 안 되니까 당사자한테는 반복금지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통 교수님들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반복금지효란다. 아닙니다. 이거 반복금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판례 민사소송도 행정소송도 일관되게 모순금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럼 거기서 반복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미 자기가 졌어. 소송직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확정이 됐어. 근데 사람이 승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승부욕 작살인 사람들이 있어. 그죠? 쥐면 계속 하자는 애들 있죠. 차라리 져주는 게 나아. 아주 그냥 귀찮 죽겠어. 아주 그냥.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될 거야? 또 제기하면. 또 제기했을 때 그 후소 법원이 그냥 전소에서 한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네가 졌어! 저분은 적법이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얘기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뭐라요? 실체적 판단을 내림이 없이 심리를 함이 없이 기각! 이래버리면 제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단. 그래서 반복금지 온 거지. 예, 이게 기판력이 반복금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들어가면 말이에요.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모순되는 주장을. 이건 모순금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소에서 나온 판결이 인용입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처분 소송 제기해서 내가 이겨서 취소 판결 나와서 다시 A처분 취소 또 제기했어요. 재밌는 거야 소송이. 또 제기했어. 오 예 재밌어. 내가 할 때마다 이기네. 언제까지 이기나 볼까? 막 이래 했어. 그러면 후소 법원이 또 판단해야 돼요? 안 합니다. 각하합니다. 이게 만약에 반복금지오면 기판력이 반복금지오면 후소는 뭐 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되겠죠. 모순금지오면 뭐 해야 돼요? 전소하고 똑같은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치? 이게 말이야. 인용 판결이 나온 다음에 다시 소송 제기하면 각하를 하긴 하는데 그 각하가 기판력이 반복금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이건 협의의 소유이에요. 협의의 소유. 기판력이 아니라 협의의 소유이라고요. 뭐야? 이미 이겼잖아. 이미 구제 받았잖아요. 이미 구제 받았는데 그 소송도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기판력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협의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애당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각된 거야. 기각. 기각이 되고 나 소송을 제기했어? 만약에 기판력이 반복금지였면 후소는 각하할 겁니다. 반복하면 안 되니까 소송을. 이게 만약 모순금지였면 후소는 전소와 똑같이 기각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기각한다고요. 기각한다고. 알겠습니까?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작용 국면은 말이에요. 원래는 기판력은 전소하고 후소하고 구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구하는 게 똑같아야지 기판력이 미칩니다. 다시 말해 소송물이 똑같아야 돼. 소송물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판례는 모순관계 그리고 선결 문제까지 추가합니다. 작용 국면을. 이 두 가지 상황에서도 기판력이 움직인대. 그냥 추가된 애들이야. 봅시다. 예, 전소가 뭐냐면 취소입니다. A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거든.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A처분에 대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했을까? 이번엔 재소기간 지났을 거 아닙니까? 시간 엄청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후소 법원이 그 무효항의소송 법원이 이거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 그냥 꺼져 그래야죠. 안 돼요. 꺼져 그러면 각하야.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고개 숙여 이렇게 하는 거야. 눈 깔아 이렇게 딱. 그게 뭐야? 그게 기각이에요. 기각. 무슨 말이냐면 전소에서 취소이 기각이 됐다는 건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잖아요. 무효항의소송은 최소한 위법이고 그리고 또 무효 사유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당초 1단계에서 적법인데 어떻게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잖아.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판단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이런 건 심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재판을 합니까? 그냥 기각이죠. 예. 그런데 이건 소송물은 달라요.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 무효 확인을 해주세요는 분명히 구하는 게 다릅니다. 소송물이 다르다고. 심파의 대상이 된 내용으로 보세요. 취소소송은 뭘 합니까? 법원이 뭘 판단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무효항의소송은 뭘 판단합니까? 처분의 위법 정도도 판단하죠. 따라서 심판의 내용이 아예 다르잖아요. 소송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선결 문제. 선결 문제는 뭐냐면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액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액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취소 소송하고 국가배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인용이 되려면
후소가 국가배상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뒤에 보시면 나오죠. 뒤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71페이지에 배상 책임의 요건 1, 2, 3, 4, 5, 6, 7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근데 말이에요. 전제는 하나 있어야 돼. 취소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그 직무 행위가 처분이어야 됩니다.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 아닐 땐 이런 논이 나오질 못해. 그래. 그러면 거기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전소에서는 처분의 법령 위반,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그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요건 중 하나잖아요. 본안 요건 중 하나죠. 71페이지. 그렇죠? 본안 요건 중 하나니까 요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쏙 들어가나 이걸 논의하는 게 바로 선결 문제에서의 기판력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립이 되면 선결 관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결 관계가 성립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건 막 헷갈려 하대. 근데 절대 교수님을 출제하면서 헷갈려 하십니다. 엄마 헷갈려 하시네. 네. 여러분 문제를 한 번은 풀어봤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그냥 한 100페이지 계속 또 풀어요. 풀어보는데 풀어보다 보면은 980페이지라고 했잖아. 맨날 이렇게 풀어. 자기 전에 노트북 풀고 그냥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괜히 막 그거 반영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 근데 보니까 문제 오류의 시비가 걸릴 만한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건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는데 여기 5글자가 들어가면 맞는 거지만 여기 빠지면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거 틀린 학생들 잘못한 게 아니거든.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분명히 오답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해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뒤집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고 향후 내가 쌈딱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내 수강생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유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틀린 것 중에 의문이 있는 것들은 다 얘기해라. 내가 판단해보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칼자루는 내가 쥐겠다. 싸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쥐면 많은 거고 뭐 그렇죠? 네. 이길 때까지 덤벼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출제기관과의 정면 승부를 한번 띄워보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싸움은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운명과 직결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싸워볼 때까지 싸워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처분이 있단 말이야. 처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들어갔어요? 국가배상 청구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판단해야 돼? 저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 처분이 위법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 한다고?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선결 문제라고 한다고요. 선결 문제라고 한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선결 문제야. 추가해 봅니다. 만약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건 뭡니까? 취소 소송이죠. 여기다가 취소를 먼저 제기한 거야. 취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선결 재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선결 재판이 존재하고 있단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된 거야.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된 거면 그러면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되잖아. 이 친구가 전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후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했을 때 이 후소에서의 판단이 말이에요. 전소의 판단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선결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하거든.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뭐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판력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요. 하얀색에 있는 저 선결 문제 때문에 판례가 작용 국면에 선결 문제를 집어넣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기판력이 움직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어떨 때? 여기 하나 있을 때. 여기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이때는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논의가 나올 거 아니야. 나왔는데 여기서 기판력이 미치면 선결관계는 성립됐다. 안 미치면 성립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간단히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들. 국가배상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그 위법의 범위가 어느 게 더 넓습니까? 같습니까? 어느 게 더 넓습니까? 그냥 하나씩 뭐 지금 뼈대 잡는 거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과 관련돼서 학설 대립이 있지요. 뭐 있습니까?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런 거 있지요. 문제 나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은 취소 소송하고 똑같이 봐요. 뭐에 위반되면 위법인지라는 법원도 똑같이 보고요.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인지 대상도 똑같이 봐요. 홍정호 선생님이 이 입장을 취하시거든. 그러면 이래야 되면은 전서인 취소에서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판단은 후소인 국가배상에 전면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론론이라고. 그러면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결과 위법성설을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 위법성설은 행위가 위법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배상에서. 뭘 보는 거야? 손해가 위법인지를 보는 겁니다. 손해가 위법인지. 그게 바로 수인한도론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피해 국민의 입장에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위법 인정.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취소해서 판단하는 거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하나도 안 미쳐요. 기판력은 전면적 부정이에요. 광의 행위 위법성설 가게 되면 어때요? 이쪽이 다수의 입장이죠. 판례는 이 입장을 취한 판례들이 꽤 있고 광의 위법성설 가게 되면은 얘는 뭐에 위반되면 위법이야?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야? 기준과 대상이 취소보다 모두 넓어요.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에서 위법이면 여기서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취소에서 적법이어도 여기서 위법일 수도 있잖아요. 넓으니까. 그래서 인용 판결은 미치고 기각 판결 안 미친다라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돼요. 상대적 위법성설 안에는 결과 위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전면적 부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쪽으로 몰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몰아주지는 않을 거니까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성결관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기속력이죠. 기속력. 예, 기속력과 관련돼서는 이런 문제는 정말 나오기 쉽죠. 판례를 한번 보세요. 이 기속력이 기판력의 하나의 내용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기판력설이에요. 기판력설. 왜 그런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기판력의 일부 내용이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 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봐봐. A 처분이 있단 말이야. 뭘 제기했대?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어.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처분이 뭐예요? 위법이라고 인정이 된 거야. 위법이라고 인정이 돼서 무슨 판결이 나왔어?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리고 확정이 됐단 말이야. 확정이 됐는데 이 A 처분에 A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행정청이 또 처분했어. 확정이 됐는데 그 똑같은 처분을 똑같은 사람한테 또 했어. 그럼 뭐야? 얘는 장난하나? 딱 하겠죠. 한 대 더 맞을래? 취소를 또 제기해. 그럼 취소를 또 제기했죠? 그러면 이 처분, 엄마야. 중간에 빼먹었네, 중요한 게. 이러면 얘 위법이잖아요. 위법이에요.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이야. 근데 무효란 말이에요. 기속력 위반은. 왜 무효죠? 명백하거든. 판결문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왜 위법인지. 무효야. 그럼 여기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 그럼 무슨 판결 나와? 취소 판결 나오잖아. 그쵸?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 확정이 됐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판력이잖아. 전소의 확정 판결과 후소의 판결이 똑같잖아요. 기판력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속력이잖아.
첫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 무효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속력은 기판력의 일부 내용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오케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왜 되는 거냐면, 이제껏 판례가 기판력을 기속력이라고 불렀고요. 기속력을 기판력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렇게나 막말했어요. 정말 막말 퍼레이드였습니다. 와, 진짜 교수님들도 그냥 그 기속력 써 있는 거를 있잖아요. 교수님들 기본 서 있잖아. 두꺼운 책들. 거기에도 이런 실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시면서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 그죠? 누가, 그 밑에 대학원생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그죠? 애기들이 뭘 알아? 그냥 검색했는데 기속력 써 있으면 기속력 자리에다 배치하고, 기판력 써 있으면 기판력 자리에 배치를 하는데, 근데 판례는 기판력을 기속력이라고 반반 부르고, 기속력을 기판력을 반반 부르거든.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판례가. 그 책이 막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세상에. 근데 이번에 판례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요? 30조를 근거로 기속력과 그 다음에 216, 218조를 근거로 기판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을 했고, 대법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32분 30초 정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짓 안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반성해버렸거든, 반성. 다시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는 거죠. 다음에 반복금지 의무하고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판결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재처분 의무를 안 하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첫 번째요. 첫 번째, 반복금지 의무. 두 번째, 재처분 의무. 세 번째, 원상회복 의무 있잖아. 근데 첫 번째 건 부작위 의무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 똑같은지. 소극적 의무예요. 그걸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무죠. 하라는 거죠. 적극적 의무죠. 이런 건 우리가 불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행했을 때. 부작위는 뭐라고? 준수와 위반이고, 자귀는 이행과 불이행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행과 불이행.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의무 부과하고 강제 방법 없고 대책 없으면 의무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반복금지 의무 어때요? 위반 효과. 반복금지 의무는 위반하면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럼 됐네. 근데 밑에 있는 두 개의 적극적 의무는 불이행했을 때 대책이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되는데, 원상회복 의무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하냐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없잖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있는데 아직은 없거든.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은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강제 방법도 아직은 마련할 필요가 없지요. 재처분 의무는 이건 있어야지. 이거 불이행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34조의 간접강제인 거예요. 간접강제 뭐라고요? 자진이행유도라고 했죠. 자진이행유도. 금전을 무기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그래서 이거 1심 법원에 신청해버리면 얼마 줘요? 하루에 500만 원씩 줘요. 하루에 500만 원씩. 괜찮죠? 그래서 요거 전특강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막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친구 한 명과 사업하는 친구 한 명이면 둘이 한 5년 안에 한 100억 벌 수 있다. 100억 벌 수 있다. 하루에 500만 원씩 모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냥 거부하고 그냥 지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 신청하고 근데 계속 이행 안 하고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500만 원씩 하루 계속 주잖아요. 괜찮죠? 네. 감옥 가요, 감옥 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는 기사동 얘기했던 실체상 한계가 있었지요. 처분 시 얘기했던 시간상 한계가 있었어요. 여기도 기사동 얘기하는
객관적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 얘기하는 시간적 범위가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가. 오케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항상 체계를 먼저 잡아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계를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유법, 법률 우위 원칙 위반에 따른 내용의 하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떡하지? 네. 죽으면 조금만 버티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관, 객관,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어. 여기서 적용이 안 되면 위반이 아닌 거예요. 위반이 아니면 그런 행동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관은 문제가 안 돼. 언제나 객관, 시간. 객관, 시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객관, 시간, 평면 4개 나눠. 1, 2, 3, 4.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어딜까?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은 2번입니다. 2번.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1, 3, 4로 출제가 돼요. 1, 3, 4로.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판결의 결론 부분, 주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유 부분. 왜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법원의 판단에 이유가 있잖아. 거기가 중요하거든. 거기가 중요해서 구체적 위법 사유에 미쳐요. 구체적 위법 사유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위법 사유에 미친단 말이야. 이게 위법 사유인 거잖아. 지금 이게 위법 사유인 거야. 이거를 시정하면 돼요. 객관적 범위는 위법 사유를 시정하면 객관적 범위를 벗어난 거야. 그럼 위반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도 뭐예요? 얘도 위법 사유를 시정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했지. 누가? 비국장이 했어. 주체하자가 있겠지? 그러면 취소 판결 나오겠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번엔 A 시장에 하면 되는 거야. 권한자가. 오케이? 지난번에 이유 제시를 안 했어. 그럼 이번에 이유 제시하고 하면 되는 거야. 시정한 거잖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쵸? 예, 지난번에 구두를 했어. 이번에 운동화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네, 문서로 하면 되지, 문서. 시정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얘도 시정하면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야. 시정하면. 근데 여기서 시정이란 건 바로 뭐냐면, 당초에 위법 사유로 인정되었던 처분 사유가 있죠. 근데 이번에 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요번에 제시한 사유가 있죠. 그 위법 사유하고 이번에 처분 사유 사이에 여기서 논의되는 게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이에요. 기사동. 기사동이 깨지면 돼요. 기사동이 깨지면 위법 사유는 시정한 거예요. 위법 사유는 시정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시간 이건 뭡니까? 시간 이거는 그래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겁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오케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위반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왜 그렇지? 기속력은 어디까지만 미쳐요? 판결의 취지에 미치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잖아. 판결의 취지. 판결의 취지는 어디까지 있어요? 법원이 판단을 해본 범위까지 있는 거잖아요. 양적 범위든 시간적 범위든 간에. 그렇죠? 근데 법원 어디 있는 것까지만 판단해 봤어요. 처분 시까지 있는 것까지만 판단해 봤잖아요. 그럼 처분 시 이후에 있는 거에 대한 법원이 판단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분 시 이후 쪽에는 판결의 취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법원이 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거기에 나의 판단의 취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3개입니다. 3개. 오케이. 됐고 넘어가면 무효확인소송이에요. 무효확인소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 이제 취소송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취소송, 그 다음에 확대 가는데 비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 갑시다. 대상적격은요? 똑같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은요? 똑같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라고 했었잖아요.
전체주의는요. 대량성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지요. 제소기간은요. 여긴 공정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라고 했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야? 원고적격, 협의의 소액 요 두 개죠. 요거 집중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권심리형.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직권심리 26조에 직권 탐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취소에서 뭘 판단해요? 위법 여부. 무효항에서는 뭘 판단합니까? 1단계 위법 여부, 2단계 위법 정도.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어디야? 위법 여부. 근데 거기에 직권심리가 적용되거든. 그럼 얘도 취소에서 한 얘기랑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6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분배. 이거는 판례가 술 먹고 판결문 써가지고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되게 생해. 그치? 예. 노량진 재밌어. 막 쌤팀 막 이런 이상한 표현 되게 많아요. 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거 그 선거판에서나 이렇게 나올 법한 아주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막 그런 표현들 어디서 누가 갖고 오는 거야 도대체? 그것만 팔아도 돈 되겠더라고. 예,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어. 공부나 하지, 그치? 공부나 하지 뭘 그런 걸. 예, 그렇죠. 뭐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술을 드셨는데, 술 드셨는데 그냥 술김에 원고가 입증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증을 한다는 것은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죠. 요건 사실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처분의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바뀌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무효냐 취소냐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말해왔어요.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건 철저히 법률적 판단의 문제고 상대적 개념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당사자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검토 보면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거 판례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법인 상태를 전제로 하세요. 위법인 상태를 전제로 한 다음에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고요.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잖아요. 그렇죠? 위법인데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죠. 없으면 무효 사유죠. 근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공정력 존부는 입증 책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공정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무효사유란 사실을 원고 보고 입증하라고 하니 내 참 아주 허리 아파 죽겠는데 아주 죽겠네 아주 그냥 그지? 그래서 이거는 취소과 똑같이 법률요건 분류서로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판례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문제 나오니까. and 밑에 취소 판결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취소성은 절대평가야. 그 다음에 무효항의성은 상대평가야. 상대평가하면은 지금 우리 경쟁률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80점을 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절대평가는 60점이잖아. 그쵸? 그럼 내가 절대평가 신청했어요. 뭐야? 취소 제기한 거야. 나 80점 맞았다. 떨어졌어. 말 돼요? 말이 안 되지. 초과 달성이잖아. 초과 달성. 이 공부 잘하는 새끼 떨어져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건 미친 거지 나라가. 그치? 어떻게 정확히 60점을 맞춥니까? 그러면 진짜 그건 100점짜리다. 정확히 개수만큼 딱 틀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성을 제기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80점짜리 신청을 한 거예요, 시험을. 근데 나 60점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목표 달성 못한 거죠? 목표 미달이에요. 떨어지는 거죠. 기각입니다. 원래는 기각이란 말이야. 그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꼴랑 취소예요. 그러면 이제 뭐야? 기각이지. 근데 그렇게 바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판례가 여기서 한 마디 더 합니다. 건방을 떨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판결문에서 건방이란 말을 쓰진 않겠지. 뭐라고 했을까? 그랬을까?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취소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은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죠? 취소사유에 불과하죠? 근데 내가 만약 취소를 제기했더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소를 제기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죠? 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며. 뭐 하면 돼? 당장 소변경 신청하면 되죠. 그쵸? 소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취소 소송으로 넘어가면 거기 가서 취소 판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요. 이렇게 소변경 할 때 21조에서 말이에요. 이건 37조죠. 뭘 인정했습니까? 소급표를 인정했잖아요. 소급표를 아까. 소급표를 인정했잖아. 구소가 무효 확인 소송이고 신소가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이 취소의 신소가 가능하면 소변경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은 소급표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더라면 이거잖아요.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봐가지고 당시에 취소 제기가 가능했더라면 가정적 판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가 가능했었던가 가정적 판단을 해봐. 가능했었다면 소변경이 돼요. 그지? 소변경이 되면 취소로 넘어가서 취소 판결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는 상황이면 뭘 또 소모적으로 또 번거롭게 서로 저기 소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되는지 한번 볼까? 막 이게 힘들잖아. 그지?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원래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거면 그냥 여기서 취소 판결 해줄게. 이겁니다. 만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가 불가능했었더라면 그럼 얘는 원래 도망갈 길이 없는 애야. 그쵸? 그냥 기각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조 얘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35조 얘기가. 35조 얘기는 이거예요. 35조 얘기는 그때 이제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35조에 뭐가 있냐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면 확인을 구할 이익 플러스 법률상 이익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건데 그 법률상 이익이라는 방은 누구네 방? 12조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법률상 보호 이익 내 방인 거예요. 법률상 보호 이익 내 방. 오케이? 네. 법률상 보호 이익 내 방이 되는 건데 말이죠. 법률상 보호 이익 내 방이 되는 건데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끝낼 수 있겠는데 심판에 대한 문제를 살짝 고민을 하면서 6시 반까지 끝내고 소송까지 끝내고요. 소송까지 끝내고 심판은 제가 심판 집중 특강 이렇게 하나를 나중에 하나 깔지 뭐. 지금 이게 또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선수끼리 시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 그치? 1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건 좀 힘들고 한 40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방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라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방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네요.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방 안에 사람이 있니? 이거예요. 사람이 있니? 옛날에 있다. 지금은 없다. 이게 2008년도에 바뀐 거라고요. 옛날에 그 안에 누구 앉아 있었냐면요. 확인을 구할 이익은 확인의 이익이잖아. 확인의 이익 말 그대로. 표현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 보충성 들어가 앉아 있다. 이름 성이 보고요.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죠?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예. 아, 내가 잘못했구나. 충성이 아니고 군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훈헝이라고 하거든요. 훈헝. 그렇죠? 훈헝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훈헝 안 그러면 혼나요. 그죠? 해봤죠? 이렇게 하잖아. 훅! 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막 욕해요. 뭐 너만 발음할 줄 아냐? 뭐 별걸 갖고 다 뒤집어.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방에 옛날엔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집 나갔어요. 2008년도에 집 나가고 지금은 법률상 이익 요방만 있어. 요방만. 그게 바로 뭐예요? 과거에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 통설 판례였습니다. 2007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 뭐로 바뀌었어? 법률상 보익설로 바뀐 거예요. 법률상 보익설로. 오케이?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이게 바뀐 거야. 부가처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뭐든 좋다. 부가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뭘 했냐면 기납입니다. 기납. 이미기 납부할 납. 이미 납부를 한 거예요. 이미 납부를 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과오납이 있죠. 과오납. 잘못된 돈이 있어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부당이득이. 우리 계속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소병합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소병합 했던 거 여기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지. 제기했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법률상 원인이 저처분 효력이잖아. 저거부터 먼저 판단해야죠. 선결 문제. 이렇게 나섰잖아요. 죄가 존재한 이상 얘 기각됐죠. 그죠? 기각됐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먼저 여기다가 취소송 먼저 제기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 제기해야 되는데 뭐 병합해도 돼. 그런 거 얘기한 거잖아. 이번엔 무효사유로 가는 거야. 이번엔 얘를 뭐로 간다고? 위법 무효로 가보자고. 얘를 위법 무효로 가란 말이야. 위법 무효. 갑니다. 여기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무효사유에는 공정력이 없잖아요. 공정력이라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뚫고 들어가 버리죠. 뚫고 들어가고 에라이 무효네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와서 부당이득 성립됐네 하고 반환명령 판결 해주죠. 인용돼 버린다고. 인용돼 버린다고. 이거를 옛날에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를 바로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행소송이다. 맞죠? 이행소송 돈 단락하는 거잖아.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가능하다. 보충성은 뭡니까? 딴 방법 없을 때만 쓰자. 이게 보충성이잖아요. 딴 방법 없을 때. 그죠? 이게 가능했단 말이지. 그러면 말이에요.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다 무효항해송을 제기했어요. 여기다 무효항해송을 제기합니다. 그래. 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을 하겠습니다. 본안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면 무효사유니까 인용되겠네. 무효확인 판결이 나왔죠.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미 납부한 돈 주는 거잖아. 그럼 바로 뭐지? 원상회복. 결과제거 의무잖아. 기속력으로 그거 있어 없어? 없거든. 없거든. 없잖아요. 30조에. 맨 끝이 재처분 의무예요. 사항이 없어. 사항이 없다면 우리 판례는 법에 근거 없으면 인정 안 합니다. 알겠어요? 인정 안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인정된다는 거는 그냥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다 부정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기잖아? 그러면 무효확인 판결문 받았죠. 판결문 받았는데 돈을 안 줘. 왜 안 줘? 그랬더니 나한테 줄 의무가 없는데. 난 네가 재밌어서 소송하는 줄 알았어. 그랬죠. 그래? 알았어. 넌 죽었어. 판결문을 가지고 얘한테 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여기다 갖고 제가요. 여기 민사법원이잖아. 제가 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효확인 판결문 받아왔어요. 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 바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서도 바보 취급당하고 여기서도 바보 취급당하고. 너 바보냐? 그래 나한테 오면 내가 그냥 바로 돈 주는데 너 참 애가 쓸데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뭐야? 쓸데없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한 거야?
각하를 시킨 거예요. 보충성 원칙. 이렇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나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지. 확인 소송 뭐하러 제기합니까? 이거 제일 끝발 떨어지는 거잖아. 형성 소송이 짱. 그 다음에 이행 소송. 그 다음에 확인 소송이잖아요.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건 뭐야? 우리 아들이 대학 갔다고 쉬어. 이제 아버지 저 레포트라는 것도 막 좀 써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엄연히 집에 PC가 멀쩡한 놈이 있는데 이거 뭐 사 타자기 딱 사다가 이건 뭐예요? 요즘에 저 드라마 했던 그거 아닙니까? 타자기? 응? 하여튼 있어. 드라마를 보다 안 보다 그래갖고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 하여튼 타자기 나온 드라마. 그 뭐야? 아무도 안 쓰잖아 이거. 그냥 저기 창고에 넣는 거잖아. 이걸 왜 씁니까? 그 똑같이 이걸 써먹을 문제가 아니라. 근데 2008년도 이걸 딱 제기했어. 어떤 멍충이가 제기했는데 멍충이가 얼마나 불쌍했으면은 대법원 인정을 한 거야. 각하를 안 시켰어. 기각을 시켜줬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각하를 안 당한 게 어디예요? 각하하고 기각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각하를 안 당하고 기각을 받았어요. 걔는 역사적인 일을 하나 해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취송의 기속력을 무효확인송에도 준용하고 있잖아. 30조. 준용하고 있고. 또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의 입법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일에는요. 무효확인송의 보충성 필요하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 보충성 요구하지 않아요. 일본에는요. 행정사건소송법에 보충성 각고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대법원 최고재판소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지워버렸어. 법에 써있는데도 국민들 불편해 버려버렸어. 우리는 뭐예요? 보충성 명문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반동적인 나라를 보았나. 또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반성 또 이런 거 반성. 우리가 미쳤었다 인정하면서 이제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란 방이 비어버린 거예요. 무슨 방만 남은 거야? 법률상 이익의 방만 남았고 그게 법률상 보이기니까 취송이랑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건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기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 이거 엄청난 권리나 이익 침해잖아요. 그렇죠? 네. 무효인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기존의 법리로 해결이 안 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살려버린다고. 명문의 근거가 없는데 원상회복 의무 인정시킨 겁니다. 예, 우리 학자들 중에서 그걸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하지만 판례가 정확히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판례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퍼즐을 끼워 넣지 않으면 이 판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판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옛날에는 왜 부정하다가 지금은 왜 갑자기 인정하는 건데 뭐가 변한 거냐고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가능한 소송이 돼버린 것인가?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학자들 100%가 뭐라고? 원상회복 의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작위합 파인소송입니다. 부작위합 파인소송. 네, 당사자 소송하고 객관적 소송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부작위합 파인소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좀 달라. 취소 소송하고 무효동의 소송은 뭐야? 자기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청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야. 싸우자고 하는 사람 진짜 무섭죠. 예.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싸우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싸우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드라마 광이야. 난 모든 게 드라마야.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하는 짓이. 예, 혼자 이렇게 오래 살면은 20살, 21살 사이에 가출을 했거든요. 출가가 아니라 가출. 몰래 도망 나오기. 예, 몰래 도망 나오고 한 8년 뒤 되면 이제 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화해하자. 이렇게 돼요. 너 왜 가출했냐. 예, 이제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한 이제 15년 정도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남남하자. 이런 연락이 와요. 이젠 더 이상 너가 가족이 아닌 것 같다. 예, 손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손님으로.
그럼 좋아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대접을 해. 그죠? 가족이면 일을 시키잖아. 절대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손님이 된 거지. 난 그 지위를 얻고자 했던 노력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부작위 합판에서 생각해보세요. 얘는 자귀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취소나 무효 확인성은 뭐였습니까? 방어와 요구 소송 두 가지가 있죠. 거부도 대상으로. 얘는 뭐만 있어요? 요구만 있죠. 요구 소송만 있잖아. 그런 말에 취소나 무효 쪽에 거부 처분 취소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부 처분 취소하고. 여러분 거부 처분 취소만 있고 부작위 위법 행위성이 없으면 국민들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국가의 급부가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죠. 왜? 여러분들이 조만간 행정청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권리의식이 워낙에 높아요. 다 쌈딱이에요. 맨날 쌈 걸어.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항상 소송 응소해주는 일이야. 그렇죠? 죽어버리겠지.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아주 힘들 거예요. 저 같은 놈들이 아주 세상에 되게 많아요. 말만 걸면 시비 걸고 막 싸우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면 돼?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아끼면 되잖아. 그치? 저기 허가 좀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뭘 해야 취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쵸? 무효항소를 제기해요? 뭐에다 제기하냐고. 그쵸? 얘의 역할이 뭐야? 거부처분 취소까지 손잡고 데려가는 역할이에요. 이런 애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애들. 부작위 합판성 역할은 뭐라고요?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취소나 무효항소를 사실상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보충제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완제. 알겠어요? 보완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입을 안 벌리면 가서 입을 찢어버리는 게 바로 부작위 합판성이에요. 잔인한 새끼. 이게 바로 부작위 합판성입니다. 부작위의 모든 시작은 2조 1항 2호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2조 1항 2호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2조 1항 2호에 당사자의 신청, 그죠? 그 다음 상당한 기간, 그 다음 법률상 의무, 그 다음 일을 하지 않은 것, 무응답.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까? 한 반의 인원은 4명, 1등은 4등과 친하고 2등은 3등과 친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1번과 4번을 만나게 해주세요.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뭘 신청했겠어요? 얘도 항고송인데 당연히 처분을 신청한 거죠. 그죠? 처분을 신청했는데 4번 무응답이래요. 무응답이래. 그럼 이거 합치면 뭐 나옵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죠. 무응답은 부작위랑 같은 말이에요. 판례도 왔다 갔다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과 4를 합치면 처분을 신청했는데 무응답했으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예요. 그러면 얘하고 친한 친구가 누구야? 거부지. 거부는 2조 1항 1호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거부라고 돼 있었지. 그럼 뭐야? 앞에가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잖아. 이건 뭐야? 1, 4를 합치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잖아. 근데 우리 거부도 처분이 되려면 당연히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최소한 응답이라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위가 처분이 되려면 최소한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신청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판례가. 오케이? 거기랑 마찬가지로 법상 요건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까지입니다. 판례가 추가한 요건은 바로 신청권인 겁니다. 신청권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져?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가 처분이 되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똑같아요, 거부 처분이랑. 그래 버리면 1번, 4번이 합쳐져서 부작위 이코로 처분을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여러분 제가 위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위법, 법에 위반된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뭐 말하는 거야? 의무 위반. 의무 위반이 바로 위법이라고 했죠. 의무 위반이 위법이라고 했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법률상 의무라고 돼 있죠. 법률상 의무. 그치?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작위가 위법이 된단 말이야. 2번, 3번이 뭐를 만들어? 부작위 이코로 위법을 만든다고. 부작위 이코로 위법을. 오케이? 상당한 기간은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사회통념상 이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처리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19조에 처리기간 설정 공표라는 규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처분은 전부 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 기간이 아니에요. 행정규칙. 따라서 그 기간 지났다고, 상당 기간 지났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부작위협파인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판결시잖아. 그렇죠? 판결시잖아. 판결시까지는 지나요. 상당한 기간. 안 지나겠어. 그래서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법률상 의무가 핵심이야. 법률상 의무가. 근데 말이야, 이 법률상 의무가 실체법상 실체적 의무로서 정말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자기 의무인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응답만 하면 되는 절차 의무, 응답 의무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뭐 있어요? 본안심리 범위 있죠. 부작위협파인송에서 실체심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될까 거부를 해야 될까, 적절한 처리 방향이 어느 쪽일 것인가 라는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냐 안 내리냐,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대립이 있죠. 근데 부작위협파인송 위법 판단 기준 언제냐고. 판결시. 판결시인데 얘가 실체적 심리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부는 아직까지 아무 판단 내린 적 없잖아. 근데 실체법적 판단을 지가 먼저 내려요. 권력분립에 반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절차적 심리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적 심리설은 1,000원, 절차적 심리설은 5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머니에. 근데 이 법률상 의무가 실체적 의무로서 자기 의무면 이 의무가 1,000원짜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법률상 의무가 절차 의무로서 응답 의무면 이거 500원짜리 의무거든요. 그 만약에 본안심리가 실체적 심리설이면 주머니에 1,000원 있지? 그럼 둘 다 살 수 있잖아. 법률상 의무를 실체 의무로 봐도, 자기 의무로 봐도 그거 구입할 수 있고요. 절차 의무로 봐도 그거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본안심리를 절차 심리로 보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까 뭐밖에 구입할 수 없어요? 절차 의무밖에 구입할 수 없죠. 이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법률상 의무가 응답 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정리됐지. 응답 의무가 있는데 무응답이잖아. 응답 의무가 있는데 무응답이 있으면 응답 의무에 위반한 거잖아요. 의무 위반은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이 합쳐져서 부작위를 위법 만들어. 우리 판례가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우리 판례는 2조랑 2호에 부작위가 성립이 되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표현해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뭐야? 처분. 그리고 위법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 위법한 부작위 처분이라고 말한 거야. 위법한 부작위 처분. 2조랑 2호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고 무엇도 들어있다? 소송 요건으로서의 처분성, 대상적 격도 들어있고 본안 요건으로서의 위법성도 들어있다.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실체심리설을 따르게 되면은 소송 도중에 거부했다. 소송 각하돼요? 아니죠. 거부가 실체법에 위반되는지 계속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의무행성이에요. 근데 이게 절차심리설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 중간에 거부했다. 응답을 유도해내는 게 이 소송의 목적인데 이미 달성했죠. 그럼 목적 달성으로 각하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실체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중간에 거부했다. 소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합니까? 없지요. 절차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이 부작위 소송이 각하되고 거부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소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실체심리설에 따르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 그 말은 뭐야?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부작위 판결 이후에, 위법 확인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했다? 그럼 기속력 위반이야. 절차 심리설에 따랐는데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라는 게 판결의 취지잖아요. 응답하라 1994. 알겠어요? 네, 응답하라는 게 판결의 취지야. 거부하면 못돼, 응답했는데. 그렇죠? 네, 기속력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간접강제도 준용하니까 또 들어가 볼까? 실체 심리설에 따랐는데 거부했다. 판결 확정된 다음에 인용. 간접강제 신청? 안 돼요. 그죠? 근데 절차 심리설에 따랐는데 뭔 소리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건 돼요. 되죠. 그쵸? 네. 실체 심리설에 따랐는데 인용 판결이 나오면 허가를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하라는 건데 거부했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을 안 한 거지. 그럼 간접강제 신청이 되는 거지. 근데 절차 심리설에 따랐는데 부작위 위법 판결이 나왔다. 응답만 하라는 거잖아. 거부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거부한 거잖아. 응답한 거야. 그럼 간접강제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지금 파생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게? 대상 적격이니, 협의의 소액이니, 소의 변경이니, 아니면 뭐 기속력이니, 기속력 강제 수단으로서 확보 수단으로 간접 강제니, 이 문제가 전부 다 본안 심리의 범위에서 나온 거예요. 본안 심리 범위에서 모든 게 파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잖아. 부작위 위법 판결이 뭐가 되냐 안 되냐, 아까 뭐 사정 판결 얘기를 하거나 되냐 안 되냐 얘기는 엔간하면 절차 심리에서 이유 찾으면 다 맞다고. 알겠어요? 웬만하면 절차 심리만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유 찾으면 웬만하면 다 맞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부작위 위법 판결 속에서 원고 적격은 36조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말이야.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냐?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12조든 35조든 36조든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인 건 당연하겠죠. 법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35조에서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확인을 구할 이익 부분 논의가 집중됐잖아. 여기도 그럴까? 아니죠. 확인 소송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였거든. 근데 확인 소송이다 아니다는 뭐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존부를 확인하고 효력 존부를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작위 판에서 뭐밖에 안 해? 절차 심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법상 권리 존부를 확인할 리가 없어, 얘가. 그러니까 얘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게 아무 의미를 못 갖는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처분에 신청을 한 자가 문제야.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알겠어요? 처분에 신청을 한 자. 법에서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신청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신청권 논의를. 신청권 논의 해야 된다고. 이 얘기 했잖아. 원고 적격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 의무가 없다고. 응답 의무가 없으면 법률상 이 공권 성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거부처분 취소에서도 원고 적격 얘기할 때 신청권 얘기해야 돼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신청권 없으면 이미 대상 적격 깨져서 원고 적격 논의까지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리고 취소 소송은 요구 소송만 있는 게 아니야. 방어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작위 위법 소송은 요구 소송만 있어. 그래가지고 36조에 대놓고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버린 거예요. 요구 소송만 있으니까. 그래서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에서도 신청권 논의를 합니다. 알겠어요? 신청권 논의를 합니다. 판례가 그래. 처분에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고승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및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한다.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 및 이게 대상 적격이야.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한다. 신청권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원래 뭐라고? 대상 원고 다 깨지는 거라고. 대상 원고 다 깨지는. 알겠습니까? 됐고, 당사자 소송은 바로 말로 끝낼게. 예, 이거는 이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 소송은 말이에요.
3조 2호에 있어요. 끝. 3조 2호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적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 한 가지는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실질이야. 실질. 실질은 대상이에요. 대상은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소송은 뭘 다투는 거라고요?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법률관계라고요? 공법관계라고요. 이게 실질입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피고, 그게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관계, 취소의 피고는 행정청,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 소송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하고 이렇게 있어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이름이 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인 거냐면 실질까지예요. 까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냐면 형식만이에요. 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고 실질도 당사자 소송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까지? 실질까지. 알겠지? 실질까지. 형식적 당사소송은 형식은 당사자 소송. 실질은 무슨 소송? 취소 소송. 그럼 뭐해? 형식만 당사소송. 형식만 당사소송. 알겠죠? 그러면 3조 2호에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실질적 당사소송. 실질적 당사소송. 근데 이 형식하고 실질은 뭐라고 했어요? 이 형식. 이거는 뭘 보라고? 얘는 피고 보라고. 피고가 당사자면 행정 주체면 그러면 형식이 당사소송인 거야. 피고가 행정처이면 형식이 항고소송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실질은 뭘 봐? 실질. 요 실질 이 부분요. 대상 보라고. 대상이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실질이 당사소송인 거예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면 실질이 취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비교가 된 거야. 비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눴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있대.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가 있대. 처분 등이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무슨 소송이 있겠어? 이거 민사소송이랑 똑같기 때문에 확인소송하고 이행소송이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과 똑같기 때문에 확인소송하고 이행소송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다섯 개. 당사소송에서 구분을 지으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뒤로 가고 소송 요건을 보세요. 대상적격 어때? 대상적격 공법상 법률관계. 원고적격은 얘 확인소송이잖아. 얘 확인소송이니까 얘는 확인의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확인의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이행소송은 이거 원고적격 문제 없죠. 민사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 언제 다뤘어? 그죠? 이건 뭐예요? 그냥 나 이행청구권이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면 패스. 그 다음에 피고적격. 피고적격은 누구예요? 당사자, 행정주체죠. 행정주체 여기 보시면은 몇 번에 있니? 3번에 있네요. 3번에 39조에 보면은 행정주체가 등장을 해요. 행정주체가. 이거 다 설명한 거야.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 등장하죠. 39조에. 그 공공단체가 바로 뭐야?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인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야? 공무사상이지. 그게 제가 설명드렸던 4명의 행정주체죠. 4명의 행정주체. 그래서 공법관계 상대방은 행정주체.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어때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될 수 있나? 일반법에 행정심판법에 당사심판이 있어야지 거쳐오라고 할 거 아니야? 없잖아. 패스고 제소기간 어때요? 제소기간은 41조에 있죠? 41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법에서, 그쵸?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을 두고 있으면 불변기간이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당사자는 원래 제소기간 없어 라는 얘기예요. 다른 법에서 제소기간 두면 모르겠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광주 있지 않습니까? 광주 희생자분들 광주보상법에서 그 법이 무슨 법? 처분적 법률이잖아. 처분적 법률이니까 당사소송 바로 제기해야 되거든요. 당사자 소송인데 당시 60일 제소기간 제한이 있었어. 알겠어요? 광주보상법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제소기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불변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으면. 그 다음 재판관할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없어서 가처분이 여기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됐고. 그 다음에 이 형식적 당사소송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가 나오는 건데, 형식적 당사소송 이 부분은 본 게임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안 해요. 왜 자세히 못하는 거냐면, 이건 뭐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하는 건데, 간단히 말해가지고 국가가 내 땅을 뺏어갔어요. 뺏어갔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럽니다. 이 땅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한테 넘기고 GS건설, 그 다음에 GS건설은 이 토지소유자 갑한테 1억을 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내 땅 뺏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가져가는데 돈 좀 제대로 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이 뒤쪽이에요. 돈 좀 제대로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옛날엔 이랬다.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토지 수용되는 행정청이 나한테 1억 주라고 했지. 내 머릿속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2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1억밖에 안 주냐 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결정이 처분이잖아요. 수용재결이. 처분엔 취소를 제기했어요. 옛날에 구토지수용법 당시 취소를 제기했네. 이기지? 2억이 맞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했어. 그러면 1억이 잘못된 결정이지. 법원은 뭐 하겠어요? 취소 판결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토수위가 행정청이 얼마 하겠습니까? 1억 1원. 걔네들은 이 결정이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은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행정청이 뭐 하냐면 1억 1원 한다고요. 1억 1원. 그럼 난 또 소송 제기해야 돼. 또 이기면 뭐 하겠어요? 1억 2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재산적 분쟁은 취소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적 분쟁은 바로 무한반복 게임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가 걸리는 순간 뭐로 가는 거야? 야, 니들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한 놈 죽여 그냥. 이거예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당사자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치고받고 싸워서 한 방에 게임 끝내자. 얼마인지 확정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끼리 싸움 붙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토지소유자는 증액, 사업시행자는 감액해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에서는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사자끼리 싸움 붙었지만 보상금의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를 바꾼다는 거야? 그 수용재결 처분, 보상금을 결정하고 있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은 처분을 다투고 있는 취소인 거예요. 형식은 당사자끼리 싸움 붙여서 한 방에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특수한 필요에 따라서 재산적 분쟁의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형식적 당사소송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본 게임 가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이제 마지막 민중소송은 할 말 없죠. 민중소송은 뭐예요? 3조 3호.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투표소송, 선거소송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투표소송, 선거소송. 다만 뭐만 기억하면 돼요? 45조에 있는 법정주의. 행정소송은 소송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이익과 하등 관계없는 오직 행정통제만을 위한 소송도 일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법에 정해졌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기관소송, 이건 뭘 봐야 되냐면 3조 4호에 보게 되면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제외한 나머지로서의 기관들, 행정기관들끼리의 싸움이다 라고 했거든요. 싸움이다. 이건 무슨 기관끼리 싸움 붙는 거 생각해봐. 기관끼리 싸움 붙는 거 생각하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국가 기관하고 누구하고 싸워? 국가 기관하고 싸울 수 있죠. 뭐 지난번에는 국민권익위하고 선관위하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원래 뭐로 해결하는 거야? 국가 기관끼리 싸움 붙으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이건 헌재가 해결할 문제예요. 헌재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싸움 붙을 수 있죠. 이것도 원래 헌재법상 권한쟁의 심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끼리 싸움 붙을 수 있죠.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이거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관소송이래. 그 나머지 뭔데? 뭐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뭐 이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동일지방자치단체, 동일지자체 내의 기관원과 기관투, 기관끼리의 싸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이고, 이렇게 보는 게 거기에는 한정설, 협의설입니다. 단서를 적용시킨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조례안 재해결 무효항의 소송. 동작구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동작구청장이 제의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 많네. 그래갖고 3분의 2를 찬성해갖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까지 통과시켜갖고 제의에 또 보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제의 요구해? 그런 거 안 되죠. 서로 계속 반사하는 거잖아. 그건 안 되죠. 이번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대법원에. 대법원 1심입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 동작구청장이 동작구 의회가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재해결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하면 뭡니까? 만약에 이게 원고라고 쳐. 이게 피고라고 쳐. 그럼 이 원고가 누구야? 동작구청장이라는 집행기관. 얘 누구야? 동작구 의회라는 의결기관. 둘 다 행정기관. 지들끼리 싸움부터. 이런 게 바로 협의의 기관소송입니다. 협의의 기관소송. 근데 뭐래?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봐요. 다 기관소송. 이래버리면 다 기관소송. 다 기관소송. 우리 판례는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해서 상당히 기관소송을 넓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거 역시도 뭐예요? 기관소송도 다 객관적 소송이니까. 원래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잖아. 그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전체적으로 다 마쳤고요. 뒤에 보시면 위법 또는 부당한 조례안에 대한 통제 그래하고 기관 소송이 여기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 요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요거는 우리가 본 게임 가서 또 하나씩 또 순서대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일 동안 기초인문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틀 잡는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다면 저는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게임 들어가서 정규 강의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들어간다? 사례와 연결시키고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상당히 틀 잡고 직관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빠지고 또 다
세세하게 설명은 안 했잖아요. 그죠? 세세하게 설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골격을 먼저 뼈대를 잡으시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그 안에다가 살을 붙이고 내용물을 집어넣을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만큼은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 정규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